지구는 정밀한 기계처럼 매우 규칙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가속된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였고,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지켜왔던 규칙들은 인위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재해통계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태풍,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연재해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인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균은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데 최근 수온이 올라가며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래해충은 바다 포유류에 기생하는 8에서 12cm의 기생충입니다. 원래 고래해충은 특정 일부 생선에만 발견되는 기생충이었으나 수온 상승으로 많은 어종들이 고래해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생선에는 고래해충이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흰개미 개체수를 증가시켰고 많은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종묘와 합천의 인사는 이 흰개미로 인해 건물 기둥이 훼손되었습니다. 남극을 대표하는 펭귄인 턱금 펭귄 7만 쌍이 기후위기 여파로 사라졌습니다. 빙하가 줄어들자 먹이 사냥터를 잃어버린 북극곰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배회하며 쓰레기를 주워먹는 북극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화됨에 따라 스스가무시병이나 댕기열과 같은 아열대성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기나 진드기 등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해충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진드기인 작은 소참진드기보다 더 치명적인 털진드기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중서부 지방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매미나방, 열대 거세미나방 같은 아열대 해충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지방의 대형 빙붕이 녹고 있습니다. 빙붕이란 물 위에 떠있는 얼음 중 두께 300에서 900m 정도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 빙붕은 극대륙으로 전달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을 막아 극대륙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빙붕들이 없으면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됩니다. 1995년 라르센 A 빙붕의 붕괴와 소멸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거대한 라르센 B 빙붕의 붕괴가 시작되었고, 2017년에는 서울시의 10배에 달하는 라르센 C 빙붕이 모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약 라르센 C 빙붕이 모두 녹을 경우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빙붕들은 모두 1만 년 이상 존재했던 빙붕들이었습니다. 건조 지역의 사막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근처의 사헬지대는 대표적인 사막화지대로서 엄청난 규모의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만년설로 유명한 킬리만자로산, 그러나 이 만년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미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극지방의 해빙 속도는 현재 역대 최고이며 그 속도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고, 몰디브와 같은 많은 섬나라는 이미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는 9개의 섬 중 2개가 가라앉았고 결국 2013년 국가위기를 선포하고 기후난민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난민을 받아주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 2,800만 명 중에서 기후난민이 무려 1,720만 명입니다. 전쟁이나 기타 난민보다도 기후난민이 더 많습니다.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1초에 1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폭염 기록을 갱신한 나라들이 속출합니다. 2015년 여름 폭염으로 인도에서 2,500명, 파키스탄에서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2016년 이라크는 53.9도를 기록했으며 2017년 호주 47.6도, 중국 52.5도, 2018년 알제리 51.3도, 이란 54도, 대만 40.3도, 캘리포니아는
52.7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일본은 41.1도의 폭염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국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강원도 홍천은 최초로 41도가 넘었고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의 최고치인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폭염의 기준인 35도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2016년 서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3만 년 전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깨어나 인근 술록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역대 최고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동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연기 기둥이 정밀하게 포착될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2018년 미국은 기상이변 최악의 해였습니다. 여름은 폭염이 휩쓸고 가더니 겨울에는 혹한이 들이닥쳤습니다. 연중 따뜻한 플로리다는 기상이변으로 알래스카보다도 더 추웠습니다. 이 영향으로 많은 동식물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트랜드, 보스턴은 영하 30도 이하였으며 체감온도는 영하 70도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게임에서나 나오는 폭탄 사이클론을 맞은 것입니다. 2018년 1월 이란의 3분의 2 지역이 폭설로 뒤덮였습니다. 테헤란과 같은 도시는 80cm 이상의 폭설량을 기록했고 일부 산간 지역은 130cm의 폭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한반도에 내린 첫눈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습니다. 2019년 칠레는 70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을 맞게 됩니다. 가뭄과 함께 가축 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엄청난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는 최악의 수해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2019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대한민국은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이 많은 태풍이 지나갑니다. 5호 태풍 다나스, 8호 태풍 프란시스코, 9호 태풍 레끼마, 10호 태풍 크로사,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그리고 18호 태풍 미타까지. 주목할 점은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인 9월에도 3차례나 태풍이 지나간 것입니다. 2020년 1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폭설과 홍수로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또한 동토의 나라 모스크바는 140년 만에 겨울 최고 온도인 영상 4.3도를 기록하였으며 겨울왕국의 배경인 노르웨이는 2019년에 비해 25도나 상승한 영상 19도를 기록합니다. 2020년 1월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에는 스모그가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은 장작 난방을 비롯하여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면 등이 주 원인이지만 문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날려보내는 동남풍이 잦아들어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스페인 까탈루냐의 한 해안 도시에 엄청난 양의 바다거품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 최근 발생한 겨울 폭풍 글로리아로 인해 바닷속 유기물들이 만들어낸 물거품이었는데 글로리아는 스페인 100년 만의 최악의 폭풍이었고 이로 인해 스페인 동부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스페인 현지인들의 블로그를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겨울에 극심한 추위와 폭풍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큰 피해 사례는 호주 산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호주 대륙은 몇 개월째 엄청난 산불 피해를 겪습니다. 호주 산불의 연기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칠레까지 도달했을 정도입니다. 이 산불로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1100만 헥타르, 그 규모가 실감이 되시나요? 호주 산불로 6개월 동안 불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이 불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산불은 6개월 뒤인 2020년 2월에 폭우로 인해 겨우 자연 진압되었는데 이 폭우로 인해 이번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12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시드니도 많은 도로가 물에 잠겨 봉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제작되는 2020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비교적 최근까지의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각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의 활화산이 자주 폭발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의 전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지식들을 전해드립니다.